다섯 번째로 순환기계가 있습니다. 순환기계의 핵심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펌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기계는 심장이라는 펌프를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피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하자면 림프라는 것이 있어서 림프의 순환도 순환기계에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기계의 순환은 결국 혈액순환을 말합니다. 심장은 온몸의 혈액을 모아서 다시 온몸으로 보내주는 중요한 펌프의 역할을 하고 이 혈액순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장을 각각 보시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몸에서 아주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허파가 좀 찌그러져서 오른쪽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심장을 이해할 때는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칭을 알고 그 길이 따라가는 거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으로는 피가 들어와서 다시 좋은 산소를 많이 받아서 온몸으로 내보낸다 라는 기본 개념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펌프에 빗대어서 심장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간단하게 4개의 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걸 오른쪽, 그리고 왼쪽, 그리고 위에를 심방, 그리고 아래를 심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트리움, 그리고 심실은 벤트리클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밸브 판막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판막은 트리커스피드 밸브예요. 틀이라는 게 3개잖아요. 그리고 커스피드가 이런 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트리커스피드 밸브고 3천판이라고 합니다. 천판이 3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벤츠 엠블렘이랑 비슷하다고 이렇게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벤츠 엠블렘으로 기억을 하시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판막입니다. 왼쪽에 있는 판막은 천판이 2개예요. 그래서 이걸 이천판이라고도 하고 승모판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마이트랄 밸브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 밸브가 지금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약간 비뚤어져 있죠. 몸 안에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혈관이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자, 오른쪽 심실에서 나가는 걸 보니까 이 시퍼런 건 뭐지? 풀모나리 아테리, 허파 동맥입니다. 이 풀모나리 아테리 동맥인데 왜 이렇게 시퍼렇게 그려놨지? 기억해 주시고요.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나가는 게 뭐지? 자, 연결되는 게 뭐지? 보니까 에올타, 대동맥이에요. 오른쪽에서는 허파로 가고 왼쪽에서는 대동맥으로 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허파동맥은 허파로 갈 것이고 대동맥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온몸으로 가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도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왼 심실에서 대동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동맥으로 따라가니까 막 이런 큰 동맥들이 나와요. 그리고 엄청 두꺼워요. 자, 대동맥을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동맥을 따라가니까 온몸으로 가요. 모든 장기와 모든 몸으로 가서 모세혈관까지 해서 거기에서 모든 영양분을 교환을 하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 다 모아서 돌아와서 들어오는 길을 한번 볼게요. 자, 아래에서 오는 거는 여기 inferior vena cava라고 하는 아래 대정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 온몸에서 순환한 모든 정맥혈은 inferior vena cava 아래 대정맥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오른 심방에 구멍이 있죠. 요게 inferior vena cava가 열리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피가 쏙 들어와서 어디로 모여요? 그러면은 오른 심방에 모이게 됩니다. 어떤 피가 온몸을 돌고 난 피는 오른 심방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온몸을 돌았으니까 온몸에 산소를 다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는 산소가 부족해. 그러면 뭘 채워야 돼요? 산소를 채워야 돼요. 산소를 채우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몸에서? 그렇죠. 허파로 가서 풍부한 산소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자, 온몸을 돌아서 아래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피가 오른 심방에 도착했어요. 여기 다 모였어요. 그래서 위에 들어온 애들은 superior vena cava, 위 대정맥에서 들어와서 어쨌든 오른 심방에 정맥혈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 밸브를 통해서 오른 심실로 들어와요. 근데 이때 이 밸브가 뭐였지? 이름이 트리커스피드 밸브 3천판이었어요. 여기 밸브가 왜 필요해요? 자, 밸브가 왜 필요한지 보면 이렇게 피가 들어와서 이제는 허파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쭉 짜주면 나가는 길을 보니까 허파 동맥이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이 심실을 쭉 짜주면은 허파 동맥 쪽으로만 피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 심방으로 역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커스피드 밸브 3천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피가 딱 들어오고 나면 밸브를 딱 잠궈줘서 여기서 힘을 꽉 줘서 짜도 이렇게 보내도 여기는 안 열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새는 피가 없이 모든 피는 허파 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자, 허파 동맥을 통해서 나와서 허파로 갑니다. 여기 허파 그려져 있죠. 가서 충분하게 산소를 교환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빨간 피가 됐죠. 허파 정맥에서 빨갛게 산소가 높은 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면 정맥피인데 빨갛게 표시하고 동맥피인데 파랗게 표시하는 거는 풀모나리 아테리, 풀모나리 베인, 허파 동정맥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나가는 동맥이기 때문에 동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안에는 정맥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온몸을 돌고 들어온 정맥혈이 오른 심방에 모여서 판막을 통해 오른 심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보낸 거는 다 정맥혈이에요. 정맥혈이 가서 허파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받아서 다시 풀모나리 베인, 허파 정맥을 통해서 동맥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허파 정맥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허파에서 고농도 산소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왼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왼심방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은 왼심방에 모여있는 피는 전부 동맥혈이에요. 그치? 산소가 풍부한 이런 피가 왼심방에 왔어요.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왼심방에서 왼심실로 오겠죠. 그때 통과하는 거는 승모판, 2000판이라고 했던 마이트랄 밸브를 통과하게 됩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 왼심실은 이게 근육층이거든요. 근육층이 굉장히 두꺼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 왜냐? 여기에 들어온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쭉 짜면 에올타,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게 되죠. 온몸으로 쭉 짜줘야 되니까 당연히 왼심실의 근육층의 두께는 오름심실보다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었죠. 쭉 짜서 에올타를 통해서 나가서 온몸을 돌면서 모든 몸에 혈액을 공급을 하고 나머지 남은 다시 정맥피가 다시 돌아 들어옵니다. 어디로? 자, inferior vena cava, superior vena cava, 위아래 대정맥을 통해서 right atrium, 오른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다시 오른 심실로 들어가게 되고 오른 심실에 모인 정맥피는 다시 허파 동맥을 통해서 허파에서 고농도 산소를 교환하고 다시 허파 정맥을 통해서 고농도 산소가 있는 이런 혈액이 왼쪽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심방에서 다시 왼심실로 들어오고 다시 대동맥으로 들어오고. 자, 이렇게 펌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펌프가 이렇게 몸을 도는 거는 좀 도는 게 크고 그 다음에 허파를 도는 거는 좀 작죠. 그래서 이거를 소순환
대순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폐순환 또는 허파순환, 그리고 이거는 몸을 돈다고 해서 체순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할 때는 항상 펌프의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를 위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판막, 그 다음에 심장 전도, 그리고 심박출량 조절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 먹여 살리는, 옛날에는 관상동맥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심장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들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가슴 하면서 쓰러지는 거 있죠. 그게 뭐 심근경색이 왔다, 경색이 왔다 심장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심장동맥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면은 심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막을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판막 여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3천판, 왼쪽에 있는 2천판, 이렇게 두 개 말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이상한 날개 같은 게 보이죠? 여기에도 있고, 이 큰 동맥이 나갈 때에도 판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왜 판막이 있어요? 여기 판막은 자, 여기에서 오른 심실에서 쭉 짰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 심실이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면서 다시 이게 주르르륵 내려와서 다시 오른 심실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막이 여기에도 필요합니다. 같은 걸로 왼쪽 심실에서 짰어요. 쭉 짜서 대동맥으로 갔는데 이제 왼심실이 힘이 빠지면서 이완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힘이 빠지면서 피가 왼심실로 다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동맥에도 대동맥 판막, 그 다음에 허파동맥 판막이 필요합니다. 글씨가 조금 죄송하네요. 그 판막이 어떻게 역류를 방지하는지를 보려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2천판과 3천판, 그리고 허파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 이 두 가지가 원리가 달라요. 자, 먼저 2천판과 3천판을 보면은 혈류의 방향을 보면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오기는 하되 심실에서 심방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려고 뭐가 있냐면 이런 끈을 가지고 근육 기둥에 붙여놨어요. 이 하얀 낙하사 같은 끈의 이름 힘줄끈 또는 코다 텐디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줄끈으로 요 끝에 밸브를 딱 잡고 있어요. 판막을 딱 잡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역류를 막냐. 자, 이렇게 올 때는 그러면은 이게 펄럭하고 열리겠죠. 그러면 반대 여기에서 일로 갈 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심실의 모든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심실의 모든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끈이 이 벽 쪽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판막의 힘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끈으로 이쪽으로 당겨주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피가. 다시 보시면 왼심실로 한번 더 볼게요. 자, 피가 이렇게는 들어오지만 심실이 수축을 해서 당겨주게 되면 이 끈을 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피는 또 수축을 할 때, 심실 수축을 할 때 동시에 막 이쪽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끈으로 여기를 당겨주고 있으니까 얘가 안 펄럭거리고 딱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심방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2천판과 3천판은 그렇게 일을 해요. 두 번째, 허파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은 어떤 원리로 역류를 막느냐 보면, 오른 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피가
자, 풀모나리 아테리 허파 동맥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판막이 여기 위치를 하는데 이 판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반월판이라고 하는데요. 세미루날 과스피드 반월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손을 빗물 고인 거 아니면 물 받듯이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여기 고이겠죠. 여기도 이렇게 고여요. 피가 고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밑에서 피가 이 사이를 통과한다고 할 때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는 여기 이렇게 접히면서 피가 통과를 하겠죠. 근데 반대로 피가 이렇게 쭉 짜서 가다가 이제 심실이 다시 이완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때는 이 안에 피가 고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요 세미루날 커스피드가 판막이 무거워지면서 이 구멍을 막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갈 때는 통과를 하는데 다시 피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에 피가 고이면서 얘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공간이 없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막아줘요. 에올틱 밸브 대동맥 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할 거는 특히나 우리 뒤에서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동맥을 배울 건데요. 거기에서 그러면 심장 바깥의 벽으로 가는 그런 심장동맥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그 피는 어디서 오는 거야? 가 여긴데 특히 요 에올틱 밸브 대동맥 판막에서 이렇게 쭉 나왔다가 다시 피가 이렇게 고이게 되죠. 여기 피가 이렇게 다시 고이게 되는데 그때 여기 구멍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조그맣게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혈관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른쪽을 도는 오른 관상동맥이 시작이 돼요.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왼쪽에서 조그만한 게 구멍이 있어서 그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왼쪽 관상동맥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4개의 밸브가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펌프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 전도 계통입니다. 심장 근육은 항상 쉬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는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심장 박동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순서대로 돼야 돼요. 자, 처음에 사이노 아트리알 노드라는 게 심방 부근에 있습니다. 이거는 SA 노드라고 줄여서 많이 말하는데 동굴 심방 결절이에요. 그래서 이 SA 노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가 시작을 해줘야지 뭐라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한테서 시작을 해줘요. 동굴 심방 결절. 그 다음에 이렇게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나면 아트리오 벤트리큘랄 노드라는 데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거는 아트리오 심방 벤트리큘랄 심실, 그래서 방실 결절이에요. 방실 결절로 연결이 되고 나면 자, 심방 다음에 심실을 수축시키러 가야겠죠. 그래서 연결된 이런 게 히스 다발 또는 방실 다발이라고 하는데 이 연결된 방실 다발을 통해서 방실 쪽의 근육에 흥분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밸런스가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하냐, 혹시 여러분 세동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세동을 이렇게 잘잘하게 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묻는 게 심장이 안 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순서가 좀 이상하더라도 잘잘하게라도 뛰는 게 나을까요? 뭐 안 뛰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움직이는 게? 라고 하시지만 사실 제대로 안 뛰면 심장은 안 뛰느니만 못합니다. 세동이라는 거는 여기가 수축을 해줄 때는 얘는 좀 가만히 있어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수축을 해줄 때는
얘가 가만히 있어주는 그런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자, 얘가 수축을 해줄 때는 심실이 이완을 해서 쭉 들어가 줘야지 얘도 같이 수축하고 있으면 피가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동이라는 거는 아무 데서나 그냥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SA 노드 동굴 심방결정에서 시작이 돼서 이 심방을 다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방시결절로 오고 그 다음에 히스 번들로 가고 그 다음에 심실 안에까지 다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순서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하면 심장이 그냥 달달달달달달 떨리기만 하고 피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심장 안에서 혈액이 이렇게 흔들거리고만 있으면 출렁이고만 있고 나가고 들어가지를 못하면 펌프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전도 계통이 순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데나 막 세동을 하는 거는 사실 심장의 펌프 기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EKG인데요. 많이 보시죠? 뭐 의학 드라마 이런 데서는 뚜 하면서 계속 하다가 갑자기 뭐 마지막에 나면 삐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 이게 EKG라고 하는 심전도인데요. ECG라고도 합니다.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이라고 해서 ECG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심장의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외부에서 심전도를 붙여서 심장의 상태를 굉장히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 이 ECG를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보면 특징적으로 P, QRS, 이렇게 QRS 그리고 T파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가면서 보여주는데 P가 심방이 흥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QRS에서 심실이 흥분을 하고 그 다음에 T파는 심실에 흥분해서 회복되는 이런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